자, 이어서 모닝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6가지 소식과 함께 해주셔야겠는데요. 이 SK 하이닉스 쪽에서 AI 메모리, 전기도 많이 먹지만 메모리도 많이 먹기 때문에 효율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CXL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나와줬고요.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이 하이브, 어도어 다시 한번 대표이사와 관련된 미니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끝나지 않는 이런 분쟁이 또 이어지게 될지 미리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어제도 딥페이크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종목들이 움직여졌었는데요. 이제 교육 당국에서 강력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재료로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은박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6가지 함께 그룹핑을 했는데요.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1.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CXL에서는 삼성전자가 선두를 잡아왔는데요. SK하이닉스 역시나 AI 메모리에 CXL을 붙여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메모리가 성능을 주도한다고 이런 멘트들도 있었는데요. 관련된 소식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체코 전력공사 측에서 웨스팅하우스와 EDF, 한수원의 원전 수주에는 이의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다만 이의 제기를 받았던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서는 제기된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 하이브의 레이블 쪽 어도의 대표이사가 전격 교체됐습니다. 미니진 측에서는 일방적인 해임이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바이오가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에 대해서 임상 3상 계획을 신청하게 됩니다. 임상 2상에서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 R&D 비용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딥페이크가 확산하게 되면서 교육당국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간밤에 엔비디아 1.4%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관련된 소식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실적 하루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역시나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경기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 자체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가 동반 이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CNBC 측에서는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 됐다면서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헤지펀드의 EMJ 캐피탈 설립자 에릭 잭슨은 만약 엔비디아의 실적이 부진하다면 전체 시장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페니티브에 따르면 월간은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액을 1년 전보다 112% 증가한 287억 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4개 분기 연속 세 자릿수대 성장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3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엔비디아 주가 그리고 시장에 대한 평가를 줄 것으로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둔 상황 속에서 관련 종목들도 국내 증시에서 있죠.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종목들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메모리 기술로 HBM에 이어서 넥스트 HBM으로 불리고 있는 CXL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CXL에서는 삼성전자가 선두를 잡아오는 모습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도 CXL에 대한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함께 밝혔습니다. 박경 SK하이닉스 시스템 아키텍처 담당 부사장은 어제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열린 특별 강연을 통해 현재 인공지능 메모리는 곧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 HBM 메모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헝그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메모리 헝그리한 XPU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CXL 메모리를 붙여서 해결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게 됐고 CXL 메모리를 AI 쪽으로 튜닝하는 작업을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밝혔는데요. 실제 SK하이닉스는 올해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DDR5 기반 96GB, 128GB CXL 2.0 메모리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CXL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 CPU, GPU, 메모리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게 되는 인터커넥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 메모리 모듈에 CXL을 활용하게 된다면 용량 자체를 2배까지 크게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과 더불어서 대용량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한 인공지능 시대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박경 SK하이닉스 측에서는 또 보시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메모리가 성능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멘트까지 함께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CXL이 다시 한번 언급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삼성전자 발은 아니었는데요. 그동안 CXL이 언급됐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엑시콘과 네오셈, 오킨스 전자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체코전력공사 측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우리의 이 수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잡음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를 두고 체코전력공사 측에서는 이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 체코전력청에서는 이번 입찰에 따라서 안전상의 이유로 예외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선정한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이 관련된 대변인들은 선정 과정에서 일부 단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제기를 일단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웨스팅하우스가 어제 성명을 통해서 한수원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원자로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식 재산권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라면서 자세히 승인 없이는 한수원이 제3자에게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라면서 태클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체코 전력공사 측의 의견들도 함께 나왔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는 원전 관련 종목들 정리해 드릴 텐데요. 한전산업과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별적인 소식들도 하나씩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니진이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 이사직에서 전격 교체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미니진 측은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해임이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모회사인 하이브와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도어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민 전 대표는 토요일인 지난 24일 대표이사 변경의 건으로 27일 그러니까 어제 이사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았고 어제 유선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 이사직은 유지하게 되는데요.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식 이후에 계속해서 또 민 전 대표 측에서도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에 갈등이 좀 지속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민 전 대표 측에서는 미니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했다면서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미니진이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협의된 바가 없다면서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서로를 고소하는 등 하이브와 미니진 측이 대립을 좀 벌여왔었는데 이 가운데 또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하이브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개별적인 또 공시로서는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장 시간외에서도 5%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와 관련된 호재 소식인데요.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에 승인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경증이나 중등증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제프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29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기로 하고 계획서를 함께 제출을 했는데요. 앞서서도 고위험군 환자 120명을 포함해서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2상을 진행했습니다. 중대한 이상이 반응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3상으로 무난하게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현대바이오까지 함께 연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크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서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하고 유포하는 것을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하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도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교육당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것이 성범죄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교육부 측에서는 피해자 신고센터와 상담소를 운영하고 특별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와 피해 학생에 대한 현황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고된 건은 경찰이 나서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만약 적발이 됐을 때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불거지고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쪽으로 반응이 어제장부터 나왔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시간에서도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폴라리스 AI, 시큐슨, 폴라리스 오피스, 드림 시큐리티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제장 시간에서도 상승을 이어왔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